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미국을 상대하려는 자 신부터 이기고 올라와라 2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그리고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이 이만큼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정리하면 미국이 항공모함을 앞으로 지금 현재는 10척인데 앞으로 12척 체제로 갈 것이다. 그리고 잠수함도 대폭 증강을 해서 지금은 48척의 공격 원잠, 즉 공격용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66척의 공격용 핵잠으로 갈 것이고 지금 있는 기존의 LA급 잠수함들을 전량 버지니아급 잠수함으로 교체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버지니아급 잠수함에는 이 리볼버 탄창처럼 생긴 그런 그 VPM이라고 하는 수직 발사관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그게 최대 36개의 모듈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임무에 따라서 미사일도 탑재를 할 수 있고 사람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UUV 무인 잠수정 뭐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다양한 임무 조합 능력을 가진 잠수함을 미국이 66척 체제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오하이오급 전략원장 18척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수중 전력도 항공모함 전력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증강이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1부에 말씀을 드렸고 2부는 미국이 신형 이지스함을 대량 건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 이지스함이란 것이 대단히 고가의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잠수함 또는 이 수상함 한 척 더 만들자 덜 만들자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결심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래는 이 주말트 그 이지스 스텔스 군함도 아주 많이 만들려고 했지만 너무 만들어 보니까 너무 비싸거든요. 뭐 4조 원, 5조 원 이런 식으로 건조비가 들어가니까 이건 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것도 이제 새 척으로 접고 그러다가 결국 이 알레이버 플라이트 3 이 버전을 대량 생산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 알레이버 그 이지스 구축함을 82척 플러스 알파 체제로 가겠다. 100척 이상까지 가겠다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력을 지금보다 대폭 증강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입니다. 뭐 미국은 해군 국가니까요. 그래서 대량 건조하기로 결정한 이 알레이버 플라이트 3 이 군함의 성능을 잠깐 보면은 일단 만재의 배수량은 9,800톤.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지스 구축함하고 세종대왕함하고 덩치는 비슷합니다. 뭐 최대 속도도 당연히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제 레이더가 스파이6 AMDR이라고 아주 최신형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탐지 거리가 대폭 늘어났다. 지금 현재 이지스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가 대폭 늘어났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이지스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가 한 10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폭 늘어났으면 뭐 한 1500에서 2000km 정도는 탐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 SM-2 지금 뭐 이 SM-2 미사일은 사정거리 한 160km 되면서 그 대한 미사일을 요격을 할 수가 있죠. 전투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SM-3 이 SM-3 같은 경우는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또 이 SM-6 같은 경우는 탄도탄도 요격할 수 있고 전투기 같은 또는 또 미사일 그 대한 미사일 같은 이런 것들도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방공 미사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모두 탑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함대지 타격을 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당연히 또 탑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서운 게 이겁니다. LRASM 이게 미국의 신형 장거리 스텔스 함대지 미사일이에요. 이게 이제 뭐 사정거리가 한 1000km 이상 되면서 스텔스니까 지금은 현대는 뭐 미국이든 미국의 상대든 누구든지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 영국 같은 경우도 타입 45 데어링급 구축함을 가지면서 자체적인 어떤 위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 방공함 즉 요격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스스로 뭐 에이파 레이더 이런 것들 가지고 스스로 요격 체계를 다 지금 가지고 있죠. 그것은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052D급 구축함 이런 것들을 짝퉁 이지스라고 하는 것도 뭐 이지스 레이더를 갖다 붙여서 이지스다라는 게 아니고 이지스 전투 체계처럼 요격 능력을 잘 가지고 있다. 요격 능력을. 그래서 뭐 중국판 이지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뭐 이지스 레이더가 들어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에서 몇 번째 이지스 보유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이지스 전투 체계는 아니지만 각각 자신들의 전투 체계를 요격 체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격은 이제는 대부분의 선진 해군들은 합니다. 그런데 요격을 못하는 경우가 뭡니까? 레이더가 안 보여야 되죠. 레이더가 보지 못하면 요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텔스 미사일을 쏜다든지 또 장거리 초음속이면서 스텔스를 쏜다든지 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렇게 해서 봐도 요격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못 봐서 요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미사일이죠. 스텔스 미사일.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탑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의 차기 이지스함은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은 82척 플러스 알파로 건조하겠다. 거기다가 추가로 지금 이제 미국이 순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양함. 10,000톤 이상 되는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도 지금 아주 노후됐죠. 이것을 전부 이 구축함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순양함도 차기 순양함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알레이버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이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좋은 능력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도 후속 모델을 개발해서 차기 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해군력을 정말 대폭 증가하는 그런 정책으로 간다. 뭐 미국하고 우리하고 동맹국이니까 우리 편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것이다. 라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뭐 좀 지난 기사이긴 합니다만은 2013년 10월 달에 이게 지금 뭐 러시아의 군사 전문 잡지예요.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커리어라는 이제 러시아 군사 전문 잡지인데 여기에서 2013년 10월에 분석 기사를 냈어요. 당시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중국이 랴오닝 항공모함을 취역시키고 해가지고 막 미국에게 이제 패권 경쟁국으로 막 급부상하는 시기였습니다. 또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위상이 막 추락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급상승, 미국은 하락 이런 상태에서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데드 크로스 지점이 도대체 어느 지점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러시아 군사 전문 잡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격파하려면 중국 전체 해군력 중에서 40%가 희생될 것이다. 자, 이 말을 이제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미국이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12척을 지금 그런 항공모함을 12척 체제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전단 하나를 격파하는데 중국 전체 해군력 40%가 소요가 되면 중국 전체 해군력하고 미국의 12척 항공모함 중에서 2척하고 맞먹는다 이겁니다. 나머지 10척은 뭐죠? 남는 겁니다. 중국을 압도적으로 뒤엎어버리는 것이죠. 중국 해군력 전체가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 2개하고 맞먹는다. 그러면 미국의 나머지 10개의 항공모함 그리고 그 10개의 항공모함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강습 상륙 전단, 강습 타격 전단, 와스프급 그리고 지금 건조되고 있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새로 올려드렸죠. 아메리카급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항공모함과 진배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까지 합하면 중국의 해군력 가지고 100년이 지나도 미국을 상대하기 힘든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35 등 첨단 무기 체계로 구성된 미국의 함대는 중국의 물량 공세에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항공모함에 F-35가 탑재가 되죠. 이런 첨단 무기 체계로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구성이 되는데 감히 중국이 물량 공세 많이 퍼붓는다 해도 상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친중 성향의 국가인 러시아의 군사 전문 잡지에서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2013년도에는 중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세였고 미국은 꺾어지는 기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다시 미국은 급상승하고 있고 중국이 주춤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제 거의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군사력, 경제력의 뭐 결판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중국에게 압도적으로 강한 미국이라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군사 동맹국이다 라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젊은이들 성조기 불태우고 트럼프 방한 반대하고 있죠. 이 젊은 학생이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러고 한미동맹 파괴하라 그러고 민대협 뭐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자가 붙은 거 보니까 뭐 대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미동맹 파괴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트럼프 오지 마라, 미국 없어져라 하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젊은이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신을 이기고 올라갈 자신이 있습니까? 뭐 미국하고 우리가 상대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그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지금 시간을 끌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그 핵무기를 우리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또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일본도 아니고 오직 대한민국만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600여 기를 한반도 주변에 쫙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의 5개의 전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2개의 전구를, 전투세열 1위, 전투세열 2위를 우리 한반도 옆에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3개의 함대 중에서 2개의 함대가 한반도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가요? 아니죠. 지난 5천년 동안 역사 이래로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짓밟았습니까? 우리 가족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여자란 여자는 다 데리고 가서 얼마나 능욕했습니까? 그게 중국입니다. 우리는 헐벗고 못 살고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 모든 자산들을 뺏어가서 조공을 받아서 호의호식했던 게 중국입니다. 도대체 미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약탈을 해갔습니까? 왜 미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폄하하는 것이죠?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약탈을 했습니까? 중국이 우리에게 약탈을 해간 것을 세라고 하면은 셀 수도 없이 셀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 무슨 약탈을 했습니까? 북한은 미국이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죠. 우리를 적화 통일하려 했습니다마는 미국으로 인해서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유지 존속할 수 있었고, 그리고 존속을 넘어서 이렇게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발전을 이루어내는 그런 기적을 이루는 계기도 미국의 백업으로 인해서, 미국의 동맹이었기 때문에 안보가 튼튼하고 투자를 할 가치가 있었고, 투자를 해도 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었고, 그래서 투자가 들어와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이런 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잘 아는 분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한미동맹의 든든한 바탕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경제력이 꽃피어 나가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미국은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10척 추가 건조하고 240억 달러의 추가 2척 건조 예산 통과시켰습니다. 355척의 수상함 함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48척의 공격 핵 잠수함을 66척 체제로 갑니다. 100척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우리는 동맹이라는 것이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 동맹을 잘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튼튼하게 유지시키고 더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